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붕괴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붕괴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물론 붕괴라는 표현은 나중에도 나오는데 일단 미리 땡겨서 얘기 드리면요, 그 기업의 거래를 차변 대변에 나눠 적는 걸 이제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차변에는 받을 걸 적고 대변에는 뭔가 줄 걸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원래는 차변 대변 금액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받은 게 더 크면은 이익을 대변에 적고요, 내가 준 금액이 더 크면은 차변에 손해를 적, 손해. 일단은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거래라는 거는 나 오케이 상대방 오케이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맞아야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금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한쪽에 비게 되면은 금액을 메꾸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집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차변이 대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그러고 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뭐 받아야 될 거는 안 까먹어 보통.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거는 까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본능적으로 받을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회계에서 따져보면은 뭐 마찬가지죠. 회계에서 적용시켜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차변이 대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기록을 할 때 차변이 먼저 들어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대변부터 입력해도 되지만은 입력을 대변부터 먼저 해도요, 궁극적으로 차변부터 먼저 딱 세팅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이것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썰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받을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파면은 뭐 로마 시대 때 노예가 기록하던 방식을 뭐 등등 많아요. 많은데 여기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회계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 뭐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회계 관련된 역사책을 뭐 직접 검색을 해서 보시든가 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 저는 이제 회계에 대한 내용만 충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대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붕괴할 때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식부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기업의 거래를 기록을 하면은 기업이 보유한 여러 자원들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나뉠 때 오류를 발견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발견하기 용이한 이 특징을 뭐라 하냐면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같아야 돼. 거래라는 거는 나와 상대방이 서로 동의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 거하고 받은 게 같아야 돼요. 다를 경우에는 추가를 해가지고 금액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변, 대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복식부기를 이용한 거래 기록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판매를 하기 위해 상품을 100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하다. 예. 뭐, 요런 어떤 거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회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걸 그냥 암기했어요, 암기. 예. 그래서 뭐, 거래 판료손이 뭐 해가지고 막 열심히 외웠거든요. 아마 다른 강의 보시다가 제 강의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거 아마 아실 거야. 그래가지고 거미줄처럼 막 관계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끔 해가지고 이걸 보통 외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예, 제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회계 공부할 때 이것들이 망한 적이 있어요. 저 이거 엄청 트라우마 하거든요. 거래 판료소에서 뭐 자산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거 외우다가 시험 다 갔어. 그리고 그 경영학과 같이 다니던 동기들도요. 그거 외우다가 회계를 다 포기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저는 어떻게 그냥 짜증이 나서 끝까지 어떻게 하긴 했는데 저 열받으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하는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하도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다들 많은 분들이 막 이러신단 말이야. 힘들다고. 그래서 제 책에는 이거 빼버렸어요. 예. 저도 싫어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뭔가 의미는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책마다 이게 다 있겠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뇌피셜을 가동을 시켜보면은 의외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좀 암기를 해야 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거래 판료소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책에는 이거 없고요. 그래서 이거 없어서 놀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빼도 제가 보니까 강의에 지장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의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그 개념이 있죠. 뭔가를 받는 게 차변이다. 그리고 뭔가를 주는 게 대변이다. 요걸 좀 외워주시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이게 나아. 얘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려고요. 상품을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그냥 약간 사족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상품을 현금으로 주고 샀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받고 돈을 준 거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하고요. 금액은 그냥 100원 하면 되죠. 그죠? 100원짜리 상품 100원에 샀으니까 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0, 대변의 현금 100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한 다음에 상품하고 현금을 정리를 하면은 회사가 상품 뭐 얼마 샀었고 돈을 얼마 지출했고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이걸 이해해야지 이 뒤에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자, 사례가 5가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쓰는 명칭이 좀 낯선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하다 보면은 기억이 나니까 너무 명칭에 그 명칭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회사가 거래를 통해서 뭘 주고 뭘 받았는지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그레이스가 거래한 내역이래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인회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주식회사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전산회계 2급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전산회 2급에서는 개인회사니까 주식회사 뭐라고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었을 거라고. 그죠? 참고로 이 내용은요, 전산회계 2급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2급, 1급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뒤에 가면 좀 바뀌는 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복식부기 방식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레이스가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은 어떻게 해요?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하고요. 자, 참고로 차변은 왼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걸 먼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뭔가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1,000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기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현금 1,000원은 투자자한테 받은 거겠죠, 그죠? 나중에 자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회사가 설립되려면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예, 돈을 모아야지 회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돈을 받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영업이 잘 되면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주겠죠? 자,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이건 나중에 자본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한테 반환을 해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투자자한테 돈을 줄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붕괴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울트라한테 상품을 500원어치 사고요.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상품 500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죠. 나중에. 그럼 현금을 쓰면 안 돼요. 돈을 바로 준 게 아니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그 상거래에서 나중에 줘야 될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해요. 요거는 나중에 그 채권 채무 거래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준다. 대변에 매입 채무 해가지고 500원 이렇게 쓰면 되죠. 예. 이해되세요? 상품 받고 돈 나중에 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건 약간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자, 영화한테 상품을 300원어치를 1,000원에 팔았어요. 그죠? 물건 판 거야. 그러면은 3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으니까 700원 이익이 남죠? 자,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상품을 상대방한테 300원 줬어요. 그럼 대변에 상품 300원 나오잖아요. 그죠? 상품 줬으니까. 그리고 1,000원을 받았는데 현금 500원, 나머지 외상입니다. 그죠? 그럼 차변에 현금 500원 하면 되죠. 돈 받았으니까. 그 외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 자, 500원.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받은 게 1,000원이고 준 게 300원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700원 이익 아니에요? 그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매매 이익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700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고받은 걸 따져서 내가 돈을 더 받으면은 대변에 이익을 쓰고요. 내가 손해면은 차변에 손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과밖에 안 나오죠. 결과밖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그 과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익이 난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요거는 그 사업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사실은. 왜? 회계책은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잘 안 다뤄. 예. 근데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회계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린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처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요. 일단은 받은 게 1,000원어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 차변에 매출 채권 쓰고요. 대변에 매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상품 매출 1,000 이렇게 써놨죠. 그죠? 약간 칸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좁혀서 쓸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상품 저 판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쪼개. 그래가지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받은 거, 준 거를 따로 쪼갠 다음에 뭔가 그 임시적인 계정을 하나씩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판매가 1,000원, 구입가 300이 딱 나눠지니까 아, 물건을 3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700만 보면은 뭘 어떻게 해서 700이 나온 거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쪼갰으면은 아, 300원에 사서 700원에 팔았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면 이 두 개가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리될 거니까. 됐죠? 예. 어차피 나중에 또 계속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빠른 배달 위해서 자동차를 샀다 되어 있죠? 근데 자동차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쓰려고 하는 쓰려고. 보시면은 빠른 배달 위하잖아요. 뭐 자동차 매매업처럼 자동차 사서 파는 거면 이게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상품 위에 나와 있고요. 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달 위에 보유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쓰는 건 뭐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받고, 자, 돈 보시면 나중에 준다 했죠? 나중에. 그래서 차를 받으니까 차변에 차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상하게 쓰려면은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요.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돈을 나중에 주는 뭐를 쓰면 되는데 매입채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입채무는 상품에 관련된 거고요. 이건 상품과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쓴다? 대변에 미지급금. 이거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소위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차량을 받고 돈을 나중에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미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써서 회계 처리를 좀 다르게 한다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분계까지 봤습니다. 어때요? 쉽죠? 뭘 주고받는지만 알면은 계정을 적당히 끼워 맞춰가지고 분계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 급여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인건비죠. 자, 직원들한테 돈 줬죠? 그럼 대변에 현금 200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뭘 받은 거예요? 직원의 노동력. 근데 노동력이라는 거는 차량이나 현금처럼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노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소모되는 거거든요. 소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모되는 거를 비용이라고 합니다. 회사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를 자산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금을 200 주고 직원의 노동력을 받다.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분계를 한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서 그 요약본을 만드는데 그 요약본을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뭐 뒤에 가면 나오죠? 예, 뒷페이지에 가면 나오죠? 예. 제가 설명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원칙은 판매 이익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면은 그 판매가하고 구입가를 나중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만 나와버리죠. 결론만.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죠. 자,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아, 여기 보니까 급여가 빠졌네, 급여. 예. 보시면은
일단 현금이 있고요. 상품, 그죠? 요거 있고,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있고, 이 급여가 하나 빠졌네. 급여.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다 급여 하나 더, 급여. 여기다가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200. 적어 두세요. 예. 요 밑에 보면 뭐 분계는 나와 있네요. 여기 하나 빠졌구나. 그래서 요거는 소모되는 거죠. 소모. 요건 소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뒤에 가면 분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하나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다 집계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다 일치하죠, 그죠? 건별로 일치하니까 합계도 당연히 일치를 해요. 그래서 기업의 거래를 정리할 때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거래 속성 자체가 나 오케이, 제 오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오케이를 안 하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 금액 같아야 된다. 이 원칙을 대차평균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요. 거래 이중성. 자, 거래 이중성이라는 거는 복식북에 의해서 기업의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반드시 차변, 대변의 기록을 하니까 명칭이 두 가지 이상 나오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계정 명칭이 두 개 이상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같은 계정 간의 대체도 있을 수 있는데 거래 자체는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일반적인 거래 90% 이상은 분기함을 할 때마다 계정이 두 개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한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래 이중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거래 이중성. 그래서 그 분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대차 평균의 원리하고 거래 이중성의 어떤 그 정의를 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회계 처리, 분계 뭐 기본적인 걸 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 또 몇 번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요. 문제 있죠, 문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셀프랑 풀어오셔요, 문제. 객관식 문제 있죠? 그리고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예.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하신 다음에 궁금한 거를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은 질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웬만큼 다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앞에 내용 보시면은 다 문제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문제도 보시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요, 차후에 좀 약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그죠?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가지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좀 풀어볼게요.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분계 연습이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분계 양식은 다 이야기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 나오는 분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학습해 보세요. 뭘 받고 뭘 주느냐를 떠올리면서 계정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라고. 그죠? 그 어차피 분계는요, 실기를 통해서 설명이 또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랑 병행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분계를 좀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론에 나와 있는 주관식 있죠? 이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제 풀이는 스스로 학습하시고, 제가 차후에 별도 정리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짝수보만 풀어드리고요. 홀수보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렸단 말이야. 그래도 군말 없이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는 진짜 의미 없어요. 그건 학습이 아니죠. 그냥 제가 떠드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참여, 그리고 어떤 학습의 목적이라든가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단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 그 본문 강의 위주로 충실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되 모르는 거는 카페, 거의 저희 구민사 카페에 있는 거 아시죠? 카페에다가 질문고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정도에 좀 모아가지고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걸 좀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죠? 예. 전산회계 2급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회계 1급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분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건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부채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칭을 집어넣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명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개한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룰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